환율이 1,050원 선이 붕괴돼 1,04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부가 병행 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근무한 은행 직원의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65만 명 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92포인트 오른 1998.9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85포인트 하락한 552.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투자 심리가 완화되며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1041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며 2000선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외국인은 3,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하며 11일 거래일째 순매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기관도 840억 원가량을 사들이며 이틀째 사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은 4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철강금속, 증권, 음식료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운송장비와 전기전자는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전력, 포스코, 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 완화 소식에 증권부가 일제히 상승한 하루였죠? 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 완화에 나서자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용 순자본 비율 제도 개선의 방향이 대형사 위주로 편향된 만큼 증권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9일 증권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43.53포인트 급등한 1573.55를 기록했습니다. 대우증권이 4.82% 오른 가운데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산출 방식 변경과 적기 시정 조치 기준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눠 구하던 기존 산출 방식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뺀 뒤 이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 평균은 3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영업용 순자본 비율 개정안이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길원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중소형사들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일제히 하락하면 주요 수익원인 홀세일, 기관 투자가 대상 인수영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영업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식형 펀드에서 1조 원의 자금 유출이 있긴 했지만 해외와 롱숏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됐다면서요? 네, 8일 동안 주식형 펀드에서 1조 원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선진국 펀드와 롱쇼트 펀드는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11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유출이고 유출액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
해외 선진국 펀드와 롱쇼트 펀드에는 펀드 환매 러시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펀드 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27일부터 순유입 상위 10개 펀드 중 선진국 펀드와 롱쇼트 펀드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동양증권 김후정 연구원은 성과가 좋고 전망이 밝은 선진국 펀드에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올 초부터 선진국 증시가 상승해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 후 매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롱쇼트 펀드의 인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은 투자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공모형 롱쇼트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택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위험 중수익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 차별적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선이 붕괴돼 1,04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80전이나 내린 1,041원 4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암묵적 지지선이었던 1,050원대가 무너진 것은 물론 1,040원대까지 위협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원화 강세에 대해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흥시장 에서 빠져나온 돈이 위험 자산으로 쏠리는 현상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데다 추가 하락까지 예상되면서 환 차손 등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병행 수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해 소비재 수입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재 수입시장 구조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가 2배에서 5배로 벌어지고 외국 판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10%에서 40% 높다고 보고 병행 수입과 해외 직접 구매 등 대한 수입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통과 인증 제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즉시 완화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직접 구매는 7월부터 수입 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한 수입품이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까지 늘어나면 10에서 20%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 도쿄 지점에 근무한 은행 직원의 자살 추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본 금융청과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에 대한 정보 및 검사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지난주 방안에 금감원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국민은행 도쿄지점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와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공동검사 문제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부당 대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사례가 다른 시중은행의 해외 점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해외 점포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 11개 은행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 법인과 지점은 145개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65만 명 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16만 3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0만 5천 명, 2월에 83만 5천 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기본적으로 60만 명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8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3월 실업률은 3.9%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0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1천 명 증가했고 이 중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인수협상의 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5에서 10%가량 할인된 약 1조 5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우투증권을 인수하는 농협금융지주는 우투증권 합병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5월쯤 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농협금융은 최근 인수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한 우투증권의 프랑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속권에 대한 절충안을 우리금융지주에 제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농협금융이 제시한 절충안을 검토한 뒤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매각 승인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농협금융은 우리금융이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을 승인할 경우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거래 종료를 선언하고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투증권 패키지는 우리금융 민영화 2단계 가운데 주력 계열사인 우투증권에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묶은 매물입니다. 네, KT가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명예퇴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정보산업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KT가 이번 달에 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KT 노사는 전체 직원 3만 2천여 명 가운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KT 명예퇴직 실시는 민영화된 이후 세 번째인데요. 2003년에는 5,500여 명, 2009년에는 5,900여 명이 명퇴를 통해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퇴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임금 2년치 가산금 또는 재취업 보장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선다는 이유로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KT가 왜 구조 조정을 나서는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번 명예퇴직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만큼 KT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KT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자회사인 KT ENS에 사기대출 사건 등 잇따른 악재로 유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KT의 유선 매출이 매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인력은 3만 2천 명의 3분의 2가 유선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연령층도 평균 근속 연수가 19.9년에 달할 정도로 노예한 조직이어서 임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KT가 이번에 명퇴 외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고령화와 정년 연장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반발인데요. KT는 내부적으로 최소 6천 명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직원들의 반발로 퇴직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황 회장의 구조조정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KT 내부에서는 이번 명예퇴직에 대한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의 구조 조정에 나서다 보니 황창규 회장의 향후 행보도 궁금해지는데요. 구조조정 외에도 어떤 대안책들을 내놓게 될까요? 예, KT는 이번 본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57개에 달하는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 회장은 취임 직후 각 계열사에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하라며 구조조정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또 모든 투자와 비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열사를 포함해 불효, 불급, 부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계열사 구조조정은 상반기 중에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부터는 구조조정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 공급 경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황 회장의 성과를 평가한 1차 시험 때는 올해 실적이 될 것인데요.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적을 플러스로 되돌린다면 황 회장의 리더십은 한층 공고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신할에서 환창규 회장의 행보에 더 관심이 기울여집니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김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 비율이 83%로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낮아지며 자산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평가 업체인 CEO스코어는 지난 10년간 금융사를 제외한 30대 그룹 전 계열사의 부채 비율이 2004년 103.1%에서 2013년 83.3%로 19.8%포인트 떨어졌다고 9일 밝혔습니다. 10년 새 이들그룹의 부채 총액은 250조 5천억 원에서 627조 9천억 원으로 150% 늘었지만 자본 총액이 243조 원에서 754조 원으로 210%나 증가하면서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북미에 이어 중남미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도미니카 공화국 대기업인 바르셀로 그룹과 맥주 사업 제휴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맥주 수출 외에도 공장 설립 등 사업 확대와 주변국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 1월부터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맥주 브랜드인 바르셀로를 도미니카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유럽 선사들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수주하며 이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조선소가 영국 선사인 나빅8사로부터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수빅조선소는 다른 유럽 소재 선주사들로부터도 VLCC 2척, 11,0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함께 수주했습니다. 총 8척에 대한 계약 금액은 8억 달러, 하나로 약 8,500억 원 규모입니다. 생명보험업계 빅3 가운데 하나인 한화생명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에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생명은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전직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아니라도 육아나 건강 등 특별한 사유로 전직을 희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지난해 11월 전직 지원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